자, 오늘 확률의 뜻과 성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경우의 수를 먼저 복습하고 들어갈 거예요. 우리 오늘 확률 단원에서 경우의 수가 정말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경우의 수를 사용해서 확률을 정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우의 수를 활용해서 확률 문제를 풀어 나갈 거예요. 그렇다는 뜻은 무슨 뜻? 경우의 수가 잘 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은 반드시 복습하고 제대로 다진 다음에 확률 단원으로 넘어오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경우의 수, 지난 시간에 했던 이 2단원에 대한 내용만 복습하고 들어갈 거고요. 더 필요한 친구들은 다음에 선생님이 올려주는 경우의 수 강의를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자, 한 줄로 세운다는 거 정말 중요했죠. 한 줄로 세운다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순서가 의미가 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뽑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n명이 있었을 때 얘를 한 줄로 세운다는 거는 한 줄로 세우는 경우, 일단 첫 번째 n명 중에 한 명 뽑을 확률이 아니라 경우 곱하기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동시에 뽑을 거야. 그 다음에 한 명 뽑았으니까 전체 n명 중에 한 명 뽑았으니까 n-1명 중에 한 명 뽑을 경우. 그 다음에 나머지 n-2명에서 한 명 또 뽑을 경우. 어디까지 일어났나?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뽑을 거다. 그러니까 n명을 한 줄로 세우면 이런 식의 경우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번엔 n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을 세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끝나겠죠. 2명만 뽑으면 되니까 n-1명 중에 한 명 마지막으로 뽑으면 끝나는 거야. 자, n명 중에 3명만 뽑아서 한 줄로 세울 거야. 자, 이거는 마찬가지. n명 중에 한 명 뽑고 한 명 뽑았으니까 n-1명 중에 또 뽑고 어디까지 가주면 돼? 2명 뽑은 다음에 한 명 더 뽑는 경우까지. 그러면 이게 한 줄 세우기 경우의 수 문제였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웃하여 한 줄로 세운다는 거는 이웃해야 되는 애들끼리 묶어. 한 묶음으로 묶은 다음 주머니로 묶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묶은 다음에 그 묶음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로 먼저 경우의 수를 구하고 묶음을 한 줄로 경우로 만드는 거야. 묶음을 한 줄로 경우 곱하기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구해 주신 다음에 둘이 곱해 주시면 그게 바로 이웃해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였죠. 그다음 자연수 만드는 거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었을 때 이 각 자리에 숫자 카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잖아. 이거 뭐랑 똑같아? 지금 뽑는 순서가 중요하죠. 뽑는 순서가 중요해. 순서가 중요하다? 그렇지. 한 줄 세우는 문제와 같은 맥락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얘 역시 순서 중요하고 1번, 2번, 3번이 모두 순서가 지금 중요한 경우들이야.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더 한 줄로 세우기랑 연관을 시켜주면 이게 바로 두 자리수 뽑는 경우, 두 자리수 자연수 뽑는 경우랑 똑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얘는 세 자리수 자연수를 뽑는 경우 구하는 문제와 같아지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대표 뽑기. 자, 대표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을 때와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을 때 경우의 수가 조금 달라진다. 자격이 다르다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있어? 반장, 부반장 뽑는 거. 얘들아, 반장, 부반장 이렇게 자격이 다르다는 거는 뭐를 의미해? 자격이 다르다는 건 뽑는 순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는 않다. 둘 중에 뭘까?
뽑는 순서가 중요한 거지. 자,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의미하는 바가 달랐잖아요. 그치? 첫 번째 뽑는 애를 반장이라고 둘 거고 두 번째 뽑는 애를 부반장이라고 둘 거야. 그러면 A, B와 BA는 다른 경우지. 경우가 다르잖아. 그런데 자격이 같아버려. 그러니까 처음 뽑는 A나 후에 뽑는 B나 또는 처음에 B를 뽑으나 뒤에 A를 뽑으나 어떻게 돼요? 둘은 같은 경우지. 자격이 없거든. 자격이 없어. 같아. 자격이 같아. 따라서 얘는 뽑는 순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뽑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순서가 중요하지가 않아. 따라서 얘는요. 위에 자격이 다를 때는 마찬가지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한 줄 세우기 경우의 수와 같은 방법으로 경우의 수를 생각했다면 순서가 없어.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그럴 때는 일단 한 줄 세우기로 경우의 수를 구해. 그런 다음 뭐 했었어? 뭐 했었어? 그렇지. 중복되지 않는 경우를 나눠주기로 했었다라는 거야. 마치 얘네처럼. 얘네들은 같아지는 거잖아. 이거 왜 언제가 다르다고 했어요? 이거 아니죠. 둘은 같지. A, B 뽑나 B, A 뽑나 같기 때문에 이처럼 중복되는 경우를 나눠 주어야 하고 이 중복되는 경우는 쉽게 구하는 팁이 있었는데 뭘까요? 중복되는 경우를 쉽게 구하면 3개를 뽑아. 3개가 중복되는 경우 그냥 한 줄 세우기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 자격끼리 한 줄 세우기에서 한 번 더 나눠주면 중복되는 경우 나누기 되는 거야. 됐죠? 자, 우리 여기 복습했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확률.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기 전에 1-2에서 배웠었던 상대도수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사건과 경우의 수의 용어 의미 한 번만 짚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상대도수가 왜 갑자기 나왔냐면 오늘 배우는 확률이 상대도수를 이용해서 처음에 도입을 할 거거든. 도입이 될 거예요. 확률에. 그래서 상대도수 의미 한 번 더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상대도수란 도수분포. 도수분포표. 아래 도수분포표처럼 여기에서 전체 도수가 있었을 때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우리는 상대도수라고 했었어. 자, 비율은 우리 보통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어요. 6학년 때. 비율은 소수나 분수로 나타내자라고 했었고 우리 상대도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수를 많이 나타낸다. 소수로 나타내기로 약속했었죠. 마찬가지 상대도수는 소수로 나타내볼 거야. 자, 일단 과학점수 여기 분포표 봅시다. 도수 분포표. 과학점수가 60점에서 70점 미만인 학생들은 3명이 나왔대. 그 다음에 5명, 2명, 90점 이상 100점 미만은 1명 나왔대. 시험이 어려웠나 봐. 자, 그러면 이 학생 전체 수는 몇 명인가요? 여기가 이제 전체 도수가 되겠지. 전체 도수는 그렇지 11명입니다. 자, 상대 도수 구하러 가볼게요. 상대 도수 전체 도수분의 학생 수 3명. 상대 도수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소수로 바꾸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네, 우리 바쁜 현대사회 계산하기 시간 없으니까 다 계산해왔어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다 더하면 상대도수의 총합은 얼마였어? 1이었어. 이게 오늘 확률에서 중요하게 개념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복습하고 자, 2학년 2학기 우리 핫하지? 아주 따끈따끈한 개념이죠. 얼마 전에 배웠을 거야. 사건이라는 건 뭐였어? 사건은 같은 조건에서 다른 조건 아니야. 같다고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같다는 전제하에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서 나오는 그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말을 했었다. 경우의 수라는 것은 어떤 이 사건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가짓수를 경우의 수라고 말하기로 했었다. 뭐 수학에서 당연히 개념이 중요한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더할 나위가 없고요. 특히 확률과 경우의 수는 뭐가 중요해요? 문제 푸는 게 중요해요. 개념도 당연히 중요한데 개념에 준하여 또는 더 중요한 거는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확률과 경우의 수는 굉장히 추상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풀이가 중요하게 됩니다. 문제로 계속 뭔가 감을 익혀나가고 문제풀이에 대한 실력, 그 문제풀이에 대한 알고리즘을 본인의 알고리즘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 그 방법이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 될 것이고요. 특히나 여기 보면 경우의 수 단원은 고등학교 고등수학 하 뒷부분에 나오고요. 확률은 고등학교 2학년 고2의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 얘는 선택 과목인 거 알고 계시죠? 선택 과목이야. 고등수학 하까지는 아마 모두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경우의 수 하셔야죠. 내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선택할 친구들은 더욱더 집중해서 해놔야 되고 뭐 선택 안 한다고 집중 안 할 건 아니지만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음 학년에 연결이 된다는 것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거 본격적으로 지금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확률의 뜻, 확률이 뭔지 선생님 확률이라는 거는 그냥 뭔가 그렇게 될 확률이에요. 그렇지, 네, 뭐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각자만의 확률의 느낌이라는 게 이미 있을 거야. 왜? 실생활은 확률에 휩싸여 있으니까 우리 모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확률에 지배되어 있어. 우리 모든 매 순간은 확률 게임이야. 그렇잖아. 비가 올 확률. 내가 친구랑 내기를 해가지고 이길 확률. 내 주식이 상승세 올라갈 확률. 뭐 이런 것들. 우리 모든 것들은 다 확률로 수치화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느낌적인 느낌 말고 확률의 정확한 수학적인 뜻을 알아보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그런 수학적으로 가지게 되는 우리 확률의 성질 첫 번째, 그 다음에 확률의 성질 그 두 번째에 대하여 배울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오늘 가지고 가시면 완전 성공. 오늘 하루 완전 알차게 보낸 거야. 자, 그럼 우리 넘어가서 개념학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확률이라는 것은 일단은 교과서적인 정의 먼저 배워봅시다.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지금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 변수 취급 안 하겠다는 거야. 왜냐면 이상한 이야기 하는 애들이 많아. 그 변수 뭐야? 아니, 진짜 운이 좋아서 그것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자고.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꾸 그렇게 나오면 안 돼. 그치? 동일한 조건 가정하고 같은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도수가 가까워지는 어떤 상대도수가 어떤 실험과 관찰을 계속 반복했더니 그때 나오는 상대도수들이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더라라는 거야. 그때 가까워지는 그 일정한 값을 우리는 확률이라고 말할 거다. 오케이? 밑에 예시를 보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가 돼. 직관적으로 뭔가 다가오는 게 있을 거예요. 상대도수가 왜 확률이지? 한번 볼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눈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지. 내가 주사위를 5번 던지고 나서 내가 짝수 나올 확률은 그래. 5번 중에 4번이 나왔으니까
5분의 4야. 뭐 이렇게 가면 안 되겠지. 당연히 던지는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정확도는 올라가겠죠. 우리 모든 사회 현상이 다 그래. 사회 현상이 표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표본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게 된다. 아시겠죠? 그럼 주사위를 내가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그거에 대한 결과값은 신뢰도를 많이 갖게 되겠지. 내가 주사위를 10년 내내 돌렸어. 그럼 그 10년에 대한 결과값은 정말 믿을만 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100에서 1000번까지만 해보자고. 100번을 돌렸더니 짝수눈이 48번 나왔어. 자, 그러면 이때 이 상대 도수는 몇이야? 전체 도수 100분의 짝수눈이 나오는 도수 48. 100분의 48, 0.48이 되겠죠. 0.48 뭐야? 0.48이 되겠지. 됐죠? 200번을 돌렸어. 그랬더니 짝수눈이 114번 나왔네. 이거 내가 의미로 한 거예요. 다 알 수는 없잖아. 이쯤 나오더 뭔가 다 주작인 것 같은데 이쯤 나온다. 오케이. 내 실험 결과야. 0.57. 상대 도수는 0.57. 주사위를 300번 던졌어. 그랬더니 상대 도수가 0.488 나왔어.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1000번을 던졌더니 짝수눈이 502번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상대 도수는 0.50이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점점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고 있어? 0.5라는 숫자에 가까워지고 있어. 아마 더 돌리면 돌릴수록 0.5에 더 가까워질 거야. 어떤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주사위 던지는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 즉 짝수눈이 나올 사건에 대한 상대 도수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게 된다? 0.5라는 어떤 값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결론. 한 개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눈이 나오게 되는 가능성은 얼마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0.5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예를 들면 문제에 공을 뽑는 문제가 나왔어. 그거를 10,000번 동안 뽑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상대 도수 값을 적는 걸로 문제를 풀어갈래? 시험에서 매번 그렇게 할 건가요? 못 하겠죠.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험이나 관찰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확률을 어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어떤 사건에 뭐를 이용해서? 이거 뭘 것 같아요? 오늘 미리 봤던 들어가기 전에 했던 그 개념들을 조금 생각해주면 돼. 그렇지. 경우의 수. 어떤 사건에 경우의 수만을 이용해서 그 가능성, 여기서 그 가능성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가능성이 바로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만으로 확률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잠깐 확률을 문자로 표현하는 방법, 문자 용어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가능성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가능성 영어, 개연성, 가능성, probability. 이게 발음은 난 영어 선생님이 아니잖아. probability 이렇게 검색하고 왔어. 또 창피당하면 안 되니까 검색하는데 안 되겠더라고. 이게 안 굴려져. probability. 네. 여기서 앞에 있는 이 p 얘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확률을 p라고 숫자처럼 쓸 거야. 문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디 가나 통용되기도 하겠지만 그냥 확률은 P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P라고 보통은 말을 하는구나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더 뒤로 넘어가면 확률 2개를 가지고 노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때는 Q라고 사용되기도 한다. PQ가 동시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일단 P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확률 P로 보통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확률의 어떤 수학적인 의미에 대하여 배웠어요. 수학적인 의미에 대하여 배웠다면 이번에는 사건 A,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또 구할 수 있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하여 배울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선 동일시하고 가능성이 같을 때 어떤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이걸 계속 가정하는 거야. 자꾸 딴지거는 친구들을 막기 위하여.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잖아. 그치? 변수가 일어날 수 있잖아. 그 변수가 없다는 걸 가정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n, 그러니까 n개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건 A, 그 특정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소문자 A라고 하고 부를 거야. 숫자처럼 쓸 거야.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둔다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 얘는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요. 전체 모든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이다. 즉 무슨 말?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사건 A의 경우의 수의 비율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비율로서 표현해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때 나오는 비율이 곧 확률인 거야, 확률. 자, 그런데 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것도 배웠어. 이거 되게 얘들아 초등학교 6학년 개념이 많이 사용이 됐나? 비율에다가 100을 곱하게 되면요. 비율에다가 100을 곱하게 되면 뭐가 돼? 백분율이 돼. 그래서 확률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확률을 퍼센트에이지 백분율로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비율은 언제나 소수 또는 분수야. 어떤 확률? 우리 시험은 1번에서 5번 오지선다로 보통 출제가 되죠. 객관식은. 그 5개의 번호 중에 내가 정답을 맞힐 확률은 5개 중에 1개를 딱 맞힐 확률인 거니까 5분의 1이죠. 그쵸? 5분의 1이라는 확률. 내가 정답을, 그 문제를 맞힐 확률은 5분의 1이야. 근데 이 5분의 1에다가 100을 곱했어. 그렇게 되면은 얼마죠? 20이죠. 내가 이 문제를 맞힐 확률은 20%인 거야. 확률은 소수, 분수, 퍼센트, 백분율까지 모두 표현 가능하다. 아시겠죠? 아까 상대도수 같은 경우는 소수가 보통 소수로 표현을 한다고 약속을 하잖아. 확률은 저 3개 다 가능해. 자, 그러나 이 퍼센트를 할 때 100을 곱해주지 않고 그냥 확률에다가 퍼센트를 때리게 되면 이거는 틀린 표현이다. 틀린 표현이 된다는 거. 이것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따라서 확률 P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 모든 경우의 수 아까 n이라고 두기로 했잖아. n분의 A, 소문자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P는 n분의 A, P는 n분의 A 이렇게 외우라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결국 이 의미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먼저 영상을 정지하고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 영상을 들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바구니에 포도 주스가 3병, 망고 주스가 2병, 키위 주스가 1병 들어있대. 이 바구니에서 음료수를 1병만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음료수의 병의 모양과 크기는 모두 같다. 이거 자꾸 동일한 조건을 자꾸 제시해야 하는 거야. 이 괄호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키위 주스 병은 조금 더 얇고요. 망고 주스 병은 조금 울퉁불퉁해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럼 또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 그건 또 어려운 경우의 수 문제로 또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아무튼 지금 모든 동일하다는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키위 주스가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몇 개? 전체 경우의 수 6 중에 키위 주스 몇 병인가요? 한 병이죠. 키위 주스 뽑을 경우 6분의 1이다. 이거 굳이 소수로 안 바꿔도 되지. 분수로 적자. 분수로 적을 수 있는 건 분수로 적어. 단 얘들아 분수할 때 약분해줘라. 여기 필기 여기 분수에서 약분 필수. 그다음 망고 주스가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6분의 망고 2개 약분 꼭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3분의 1. 포도 주스가 나올 확률 6분의 포도주 3병 2분의 1.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주목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 더하기 6분의 3 즉 키위 주스의 확률, 망고 주스 뽑을 확률, 포도 주스 뽑을 확률을 모두 더하면 얼마게? 1이 나오더라. 오케이? 네,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을 모두 다 더하면 확률이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확률은 1인 거야. 반드시 일어날 확률은 1인 거야. 이거를 뒤에 성질 1에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넘어가주면 자 확률의 성질 첫 번째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합시다. 자, 이 P의 범위는요. P 숫자에 대한 범위 P라는 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선생님, 확률은 0과 1이 될 수 없지 않나요? 됩니다. 이거 주의해. 확률은 0과 1이 될 수 있어. 왜겠어? 자, 확률이라는 건 아까 정의가 뭐였지? 확률이라는 거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의 비율로서 확률을 정의할 수 있었죠. 확률이 0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야. 일단은 분모를 볼게요. 분모를 보면 모든 경우의 수야. 분모 모든 경우의 수는 0이 될 수가 없지. 모든 경우의 수는 0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분모는 당연히 0이 될 수가 없는 거고 0이 될 수 없다고 치자. 이 값을 제외하고 나서 보더라도 얘들아 어떤 분수값이 0이 되려면 누가 0이 되기만 하면 돼? 그렇지 분자가 0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어떤 사건의 경우가 아예 발생하지 않으면 돼.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수를 찾아내면 그때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아닌 것분의 0인 거니까 x분의 0 0이잖아. 확률은 0이 될 수가 있어. 마찬가지 모든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해보자.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가 전체 경우야. 그럼 약분돼서 1이 나오죠. 그렇지 확률은 1이 나올 수 있는 거야. 확률 P는 이거 정말 중요해요. 확률 P라는 확률은요 0과 1을 포함하는 그 사이 값이 돼. 됐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부등식의 전체 100을 똑같이 한번 곱해 볼게요. 여기에도 100을 곱하고 여기에도 100 여기에도 100을 곱하면 단위가 퍼센테이지로 바뀌죠. 0보다 크거나 같고 P 곱하기 100 100P 100 여기 단위는 다 퍼센트. 우리 확률 0%의 확률 있잖아. 100%의 확률 있잖아. 그치? 그게 바로 1과 0을 의미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내려가서 그러면 2번, 3번은 그냥 같이 도입한 거나 마찬가지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얼마일까? 반드시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바로 1이다. 뭐 예를 들면은 중학생만 모아둔 교실이 있다고 치자. 이 교실 안에는 중학생밖에 없어.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거야. 이 교실에서 중학생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요? 당연히 중학생이 나오지. 무조건 나오지. 반드시 일어나지. 1.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됐지? 마찬가지.
똑같은 이 교실에서 성인이 나올 확률은 얼만가요? 성인이 나올 수가 없지. 중학생만 있는데 0. 그래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은 확률이 0이다. 이걸 기억해주면 돼요. 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어쩌면 당연한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낸 겁니다. 아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예제 한번 원쳐놓고 풀어보십시오. 자,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 중에서 자연수야.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첫 번째 보자. 짝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 전체 경우는 7이야. 7분의 짝수가 나올 경우는 3개죠. 따라서 짝수 카드를 뽑을 확률은 7분의 3. 두 번째, 8 미만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 8 미만의 자연수면 1부터 7까지죠. 전체 경우 7 중에 7, 1부터 7. 따라서 경우의 수는 얼마? 확률 얼마? 1. 세 번째, 3번. 9의 배수가 나올 확률. 전체 경우 7분의 9의 배수가 나올 수가 있나요? 이 카드에서는 9의 배수는 찾을 수가 없죠. 0. 따라서 이때 확률은 0. 넘어가자. 마지막. 오늘 확률의 성질 마지막. 그런데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는 고등학교 확통까지 넘어가서 계속 이어지게 돼요. 거기서 중요하게 또 다른 여사건 이렇게 하면서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용어는 지우고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 잠깐 P라고 한번 해보자.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질 않을 확률은 이 A가 일어날 확률 P야. 근데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왜 1-P인지 한번 알아보자. 일단 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학적으로 전체 모든 경우의 수를 n개라고 해보자. 이게 전체 모든 경우의 수야. n개. 그 중에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는 스몰 a래.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질 않을 경우의 수는 이쪽 나머지 영역이 되겠지. 전체 경우의 수가 n인데 그 중에 일부분 A 개수를 뺐어.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질 않을 확률은 이쪽에 있는 경우의 수는 n-a라고 둘 수 있고 얘는 A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그럼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n분의 n-a라고 둘 수 있죠. A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의 수가 n-a니까. 자, 그런데 이거 찢을 수 있지. n분의 a. n분의 n-n분의 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약분되고 1. 따랐어. 1-n분의 a다. 근데 1-n분의 a에서 이 n분의 a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죠. 얘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A였으니까 따라서 이거를 P라고 두자는 거지.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면 1-P라고 적을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이해를 해본 거고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우리 무조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아까 얼마였어? 위에 성질에서 배웠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야. 그러니까 전체 확률이 1이라는 거죠. 전체 확률에서 어떤 확률을 뺐어? 무슨 의미야? 전체 확률에서 P, A가 일어날 확률을
뺀 거잖아. A가 일어날 확률을 전체 확률에서 뺐다는 거는 A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전체 확률에서 그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그 반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노트 필기. 여기 노트. 중요한 용어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잘 필기해 주세요. 적어도 라는 용어가 이제 앞으로 문제에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적어도가 의미하는 수학적인 해석이 조금 필요해. 적어도 한 번은 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적어도 한 번은 뭐뭐 할 확률. 이 뜻이 뭐냐면 한 번은 뭐 한다는 거야. 한 번. 한 번 이상은 할 확률이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국어적으로 이해 가죠? 적어도 한 번은 뭐뭐 할 확률이라는 건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무조건 한다는 거야. 한 번 이상은 무조건 한다는 거야. 이 뜻은 뭐야, 그러면? 한 번 이상은 반드시 한대.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4번도 하는데 한 번 이상은 진짜 다 한다는 거야. 이 뜻은 전체에서 한 번도 안 했을 확률을 한 번도 안 한 것만 빼면 한 번 이상은 다 한 거잖아. 그렇지. 맞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은 했다는 거는 한 번도 안 한 걸 제외시켜주면 그거는 한 번 이상 무조건 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표현 나오면 적어도 한 번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면 뭐를 이용하자? 전체 확률 1에서 한 번도 안 한 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한 번 이상 하는 건 구하기 어렵게 구성해놔. 문제에서.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하게 문제 구성을 해놓습니다. 왜냐 한 번 한 것도 세야 되고 2번 한 것도 세야 되고 3번 한 것도 세야 되고 그러니까 구하기 매우 복잡해. 하지만 한 번도 안 한 걸 세는 건 비교적 쉽죠. 한 번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한 다음 1에서 빼버리는 게 문제 풀기 훨씬 수월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용어가 문제에 주어진다면 얘를 떠올리는 것을 강추, 완전 강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풀라고 내는 문제예요. 자, 적어도와 같은 유사한 단어들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 참고해서 문제 푸시면 될 거예요. 자, 적어도 당연히 들어가고 최소한 이런 용어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못할, 그 다음에 뭐뭐하지 않을, 이런 식으로. 못할 않을은 부정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정어가 나온다면 또 한 번쯤은 예로 풀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 부정어가 나온다거나 적어도 최소한 이런 용어가 나온다면 뭐를 떠올리자? 1 빼기 그 반대의 경우, 그 반대의 확률을 빼주자. 빼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자.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고 고등학교까지 계속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제 3번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멈춰서 풀어보시고요. 스스로. 어느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칠 확률이 75분의 11이래. 칠 확률이야. 이 선수가 홈런을 치지 못할, 부정어 나왔네. 못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어. 자, 홈런을 치지 못할 확률이라는 거는 1에서 뭐를 빼주면 돼? 칠 확률을 빼면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 확률은 다 못한 거겠지. 따라서 1 빼기 75분의 11을 해주면 되고 계산해 주시면 75분의 얼마? 64가 된다. 너무 확률이 저조하죠. 못할 확률이 너무 높네. 어려우니까. 네. 넘어가서. 자, 오늘 배운 개념들 빈칸 채워가면서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는 지금 수업 때 하지는 않을 거야. 지금 영상을 멈추고 채워가시면 됩니다. 다 채우고 나서 정답은 앞에 스스로 보시면서 필기한 것도 한 번 더 보고 복습하면서 빈칸 스스로 채점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정답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앞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자, 필수 문제로 한 번씩 더 다져가면서 우리 실력을 더 굳혀봅시다. 필수 문제 1번. 필수 문제에 대한 설명은요, 다 듣기 전에 먼저 멈춰서 풀어봐봐, 얘들아. 스스로 먼저 풀어보고, 풀어본 다음에 막히는 문제 위주로 선생님 설명을 들어주시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네. 자, 첫 번째. 빨간색 달걀 1번 봅시다. 빨간색 달걀 5개, 노란색 달걀 3개, 파란색 달걀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달걀 1개를 꺼낼 때, 자, 빨간색 5개, 노란색 3개, 파란색 너무 많은데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달걀 1개를 꺼낼 거예요. 노란 색깔이 나올 확률은 전체 달걀 몇 개인가요? 전체 달걀 15개 중에 노란 색깔 달걀 3개밖에 없네. 끝. 너무 쉬워. 정답 5분의 1. 2번. 서로 다른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얼마죠? 동전을 3개를 동시에 던질 거야. 그러면 동전은요, 앞면과 뒷면밖에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거를 순서상으로 표현해 보시는 거예요. 앞면, 이것도 쓰기 귀찮아요. 이응으로 할게요. 앞면, 뒷면, 앞면. 이런 식으로 경우가 나올 거잖아. 그쵸? 그러면, 자, 첫 번째 던진 게 나올 2개. 2 곱하기. 순서상으로 표현했을 때, 첫 번째 앞뒤 나올 경우 2개 곱하기 두 번째 것도 앞뒤 2개 경우 나오죠. 세 번째 것도 2개 나오잖아.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곱셈 해주면 8. 전체 일어날 경우는 8.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자, 이 중에 뒷면이 딱 1개만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 거예요. 3개를 동시에 던졌는데 그 중에 1개만 뒷면이고 나머지 2개는 앞면인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뒤, 앞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앞, 뒤, 앞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앞, 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총 경우의 수 몇 개? 3개. 자, 뒷면이 1개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번외로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뒷면이 1개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전체 경우 8분의 3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유형서나 다른 조금 복잡한 문제 가면 이런 것들 단계를 주어주지 않고 바로 너희가 확률 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야 돼?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반드시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특정 특정 사건이 나올 경우를 생각해 줘서 그거를 비율로 표현하면 그게 확률 구하는 문제 끝인 거야. 아시겠죠?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주어지는 문제들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너무 겁먹지 말고 3번.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자, 3번.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x, y라고 하재. 그때 3x 플러스 y는 10이 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이런 거 x와 y에 대한 순서상을 특정해 보는 거잖아. 이때 특정할 때 기준을, 이건 팁이에요. 기준을 개수가 큰
큰 문자를 기준으로 순서상을 추리해 나가면 돼. 여기서는 3이 더 크니까 x를 먼저 기준 숫자로 두고 그거에 대한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y 값을 찾아가시면 돼요. 자, x가 xy로 둘게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를 지금 특정했다면 주어진 건 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주사위야. 서로 다른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의 수밖에 없죠.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밖에 없어. 즉, x와 y는 1과 6 사이의 자연수가 되는 거죠. 1과 6을 포함해야겠지. 따라서 x, y의 순서상은 일단 1 먼저 대입할 수 있지. 개수가 큰 x 먼저 기준 숫자로 잡는 거야. y의 개수가 크다면 y 숫자를 먼저 기준 숫자 1로 두고 늘려가는 것이 편해요. x에 1을 대입했을 때 y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y 값은? 자, 이거 조금 힘드신 친구들은요, 이 등식을 조금 변형시켜서 y는 y 혼자 남겨두고 다 이항시켜 버려. 10-3x지? 그럼 y 구하기 쉽다. x에다가 1 대입하면 y 값 얼마 나와요? 7 나오죠? 그러니까 1, x가 1일 때 y는 7이라는 거야. 일단 쭉 구해볼게. 2, 얼마? 2, 4. 3, 얼마? 3, 1. 4까지 해볼게요. 4, -2. 그 이상은 아마 의미가 없을 거야. 왜? 지금 일단 7에서 제껴가죠. x와 y는 뭐를 넘을 수 없으니까. 1과 6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가능하고 자, -2 되나요? 안 되죠. 주사위 눈이 없잖아. 자, 그러면 우리 특정한 확률, 이 사건, 얘는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는 얼마야? 2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는 2예요. 자, 그러면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 경우는 얼마? 전체 경우.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눈 6, 두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눈 6개. 따라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므로 36개가 전체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확률 P는 36분의 2 약분해주면 18분의 1 됐죠? 네. 넘어가서 4번.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은 흰색 바둑돌 3개와 흰색 바둑돌 3개, 검은색 바둑돌 6개가 있어요. 주머니에서 바둑돌을 1개 꺼낼 건데 검은색 바둑돌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죠? 전체 경우의 수 9개 중에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경우는 6개. 약분해주면 3분의 2가 되죠. 검은색 바둑돌 이거 발음하기 어렵네. 또는 흰색 바둑돌이 나올 확률. 둘 중에 하나가 나오기만 하면 돼. 자, 또는은 우리 경우의 수에서 뭐였지? 경우의 수에서 합이었잖아. 합, 더하기.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얼마야? 9. 검은색 바둑돌이 나올 경우는 얼마죠? 3. 6. 흰색 바둑돌이 나올 경우는 얼마야? 경우의 수 3. 또는이니까 경우의 수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또는의 경우의 수잖아. 그치? 전체 경우의 수 9분의 또는의 경우의 수 더하기. 이렇게 한 거야. 따라서 계산해주면 9분의 9니까 1, 2고, 그리고 그냥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검은색이나 흰색이 나온다는 건 전체잖아, 전체. 반드시 나오겠지, 반드시 나오는 확률 1. 그럼 세 번째는
빨강색이 나올 확률인 거잖아. 빨강색이 있어 없어? 없어. 전체 경우의 수 없어. 나올 일이 없어. 0. 됐죠? 넘어갈게요. 5번. 복권 500장 중에 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당첨권은 18장 뿐이래. 조건이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복권 한 장을 구매할 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당첨권을 뽑을 확률. 18장 뽑을 확률 구하라는 거잖아. 너무 쉽지. 500분의 얼마? 18. 약분 한번 할까요? 약분하면 얼마야? 250분의 9네요. 그러면 당첨권을 뽑지 못할 확률, 1 빼기 250분의 9. 당첨될 확률을 뽑으면 되는 거지. 따라서 얼마다? 250분의 141이다. 그다음 마지막 6번. 여정이는 선생님이 이제 더글로리를 정말 열심히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들은 시청하면 안 되죠. 봤으면 이거 조금 안 돼. 왜냐면 19금이 붙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네. 여정이는 어느 농구팀이 앞으로 치를 두 경기의 승패를 승과 패 중에서 임의로 골라 말했다. 그러니까 두 경기가 있어. 두 경기, A 경기가 있고 B 경기가 있는데 얘의 승패를 본인이 맞힐 거래. 이때 이 문장은 그냥 읽고 무시하면 돼. 왜냐하면 모든 동일한 조건 하에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변수 없이 이 문제 해결해라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문제 길다고 쫄 필요 없죠. 이런 거. 여정이가 두 경기 중 적어도 한 경기의 승패를 맞힐 확률. 적어도 나왔다. 적어도 나왔어. 적어도 한 경기의 승패를 맞힐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야? 적어도 한 경기 맞힌다는 소리는 한 경기 그 이상 맞히겠다는 거잖아. 한 경기 이상 맞힐 예정입니다. 맞힐 확률 구해달라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해? A 경기 맞힐 확률, B 경기 맞힐 확률, A랑 B 모두 다 맞힐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경우의 수 너무 많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1에서 빼주는 거. 전체 경우에서 빼주는 거. 한 경기도 못 맞힐 확률 이거 하나 구해서 1에서 빼자는 거야. 이게 아까 선생님이 노트에서 강조했던 내용인 거지. 적어도 나오면 얘는 1에서 빼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자. 그렇지 않으면 경우의 수를 구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번거롭고 시간적으로도 조금 불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한 경기로 못 맞힐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자. 아시겠지요? 네, 그럼 이제 한 경기도 못 맞힐 확률을 구해볼 거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찾아야겠지? 전체 경우의 수는 뭔가요? 전체 경우의 수 A를 맞히면서 B도 맞히고 A 경기는 맞췄지만 B 경기는 못 맞히는 경우, 그 다음에 A 경기는 못 맞히는데 B 경기 맞히고 A 경기 못 맞히는데 B 경기 틀리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총 4개지.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경우의 수 더 늘어나면 어떡할 거야 얘들아. 그치? C 경기, D 경기, E 경기까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다 못하지? A 경기에서 내가 맞히고 못 맞히고 두 경우밖에 없잖아. 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B 경기 맞히고 못 맞히고 곱하기. 그래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다? 4다. 그 다음에 한 번도 못 맞힐 경우, 둘 다 틀릴 경우지? 둘 다 틀릴 경우, 다 틀릴 확률.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야. 다 틀릴 확률은, 둘 다 틀릴 확률은 1개지. 그래서 1 마이너스 얼마? 4분의 1. 따라서 얼마? 4분의 3. 적어도 한 경기 맞힐 확률은 4분의 3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장황하게 설명한 것도 있고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이라도 더 직관적으로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좀 빠르게 직관적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한 거 스피드하게 복습하면 확률의 뜻, 상대도수가 가까워지는 어떤 일정한 그 값으로 정의를 내렸고, 하지만 그렇게 매번 상대도수를 구할 수 없으니까 경우의 수의 비율로서 확률을 이해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이 아예 일어나지 않을 확률, 반드시 일어날 확률, 그 사이에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정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콕 집어서 말을 한다면 그거는 일어날 확률을 오히려 전체 확률에서 빼주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이게 오늘 배운 것들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건 명확하게 이렇게 3개입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